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나 해야 돼. 그래 알겠어 선생. 함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누굴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프 그리면 이제 다 구할 수가 있다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함수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번 봐봐. 내가 x 5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를 분자로 가지며 여기다가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라는 이렇게 생겨먹은 이 친구의 나눈 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선생님 그래프 그려 하고서 뾰로롱 하고 그리는 순간 뜨악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를. 너무 빡시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래프만으로는 그리기가 좀 힘들다는 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서 그러면 야 그래프 말고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뭐야? 극한값의 기본 성질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서 이걸 잘 써먹으면 이 아이의 극한값을 아주 초스피드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본 성질이 뭐였냐? 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fx라는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하나 뭐야?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하고요. 또 하나의 극한값이 있는데 또 다른 함수의 극한값도 뭐하다?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 전제 조건은 두 함수가 뭐 할 때? 일단은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 두 개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뭐 한 것과 더한 것과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야?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똥이 아니라 통째로 합쳐져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각각이 뭐하다는 극한값을 가지면서 수렴하다는 전제 조건만 있다면 너의 극한값과 너의 극한값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가 뭐라고?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고. 이해돼요? 선생님 이게 된다고요? 진짜 돼요? 라고 하면 확인 한번 해보자. 라면 사실 여러분들 봐봐요.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fx의 우극한값과 자극한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라고 한다면 fx의 우극한값, 자극한값이 둘 다 누구? 알파. 맞지? 그러면 gx의 극한값은 어떻게 돼? 베타로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우극한값, 자극한값이 각각 누가 될 거다? 베타가 될 거다. 그치?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 우극한값, 자극한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결국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구?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야? 너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는 거지. 얘가 이해돼요? 자, 포인트가 뭐야? 각각이 뭐 하기만 하면? 수렴하기만 하면, 두 개가 수렴하기만 하면 이렇게 더해진 친구를 각각 그냥 극한값 구해서 뭐 해서? 더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더하기가 되면 누구도 되고 빼기도 되고 그쵸? 곱하기도 되고 누구도 된다? 나누기도 된다. 그래서 기본 성질은 더하기뿐만 아니라 사칙연산을 다 사용해서 쓸 수 있어요가 되는데 단 나누기를 할 때는 누구면 안 된다? 0이 아니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기본 성질을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하고서 저 이렇게 화낸 게 아니고 좀 어그로 좀 끌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약간 선행의 내용을 하나 땡겨서 써야 돼.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선생님 난 진짜 오늘 처음 보는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뒤에 가면 연속이라는 단원을 배워요. 그쵸? 그럼 연속이라는 게 뭐냐면 함수가 이어져 있는 상태를 연속이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에서 하나만 딱 볼게. A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과 이렇게 가는 걸 우리 오늘 뭐라고 배웠어? 극한값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함수의 무슨 값? 극한값이 뭐한 상태? 같은 상태.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이어지겠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속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들 무조건 연속인 함수들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야?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그냥 이 말 자체가 연속함수라는 말과 같아. 진짜 그렇게 나중에는 문제풀이에 쓰이거든요. 다항함수야? 그러면 연속에 이런 조건으로 주기도 해. 그런데 다항함수라는 건 뭐 예를 들어 1차식, 2차식 뭐 이런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 봐봐. 그래프 다 어떻게 돼 있어? 쭉쭉쭉 이어져 있잖아. 그럼 이런 친구들은 다 뭐야?
연속이야. 그치? 그러면 연속인 친구들은 극한값을 구할 때 함수값으로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사실상 이런 게 가능해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2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물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3이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거 너무 유명한 거잖아. 다항함수니까 그냥 누구로? 1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 약간 이해되지? 그러면 야 봐봐. 이 함수 봐봐. 이 함수가 3으로 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가 극한값을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 봐봐.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오차함수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그러니까 이거 극한값이 어딜까라고 보면 어디로 가? 5로 간다는 거 이해돼? 그럼 여기 보이는 이 분모 또한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는 거 이해되지? 그런데 둘 다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써도 괜찮다고 1분의 5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야. 이게 기본 성질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라는 건 복잡한 식의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함인데 어떻게만 된다면 이 친구들 각각이 다 뭐하기만 하면 수렴하기만 하면 우리는 각각의 극한값으로 이 아이들을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성질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됐을까요? 뭐하기만 하면? 수렴하기만 하면. 뭐하기만 하면? 수렴하기만 하면.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좀 흥분해가지고 그죠? 뭐하기만 하면? 수렴하기만 하면. 그럼 수렴 안 하면? 니 다음 테마예요. 잘 듣고 있어? 민규 자? 민규! 어이, 야, 너 지금 자면 안 돼. 이거 잘 안 되는데. 자, 근데 이제 테마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게요. 아, 그래, 알겠어, 선생. 그래,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이해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수렴하면 그래, 뭐 이렇게 막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렴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각각이 수렴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식 변형을 합니다. 식 변형을 해서 각각을 뭐하게? 수렴하게 만드세요. 이게 약간의 이제 기본 성질의 약간 두 번째 테크닉이 되는 거죠. 에이? 다시 뭐라고? 아, 각각이 다 수렴하면 그냥 따로따로 다 계산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으면 뭐해서? 식변형에서 뭐 하는 형태로?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봐봐. 문제도 이따 풀 테니까 한번 봐. x가 0으로 가요. x분의 fx의 극한값이 누구다? 3이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런데 나한테 극한값을 구하래요.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3x 플러스 fx, 여기는 4x 마이너스 fx 이렇게 한번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무섭게 생긴 이 친구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싹 하고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극한값 구하려면 그래 기본 성질을 써야지 해가지고 얘하고의 극한값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 그런데 일단 얘네들은 둘 다 누구로 가? 0으로 가. 그치? 그리고 fx는 어디로 가? 이렇게 된다고. 잘 모르잖아. fx 어디로 가? 물론 선생님 전 뒤에 거 배웠으니까 아는데요. 0으로 가는데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지금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잖아. fx 극한값 알아 몰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 혼자는 모르는데 이 친구를 누구로 나눈 친구는 x로 나눈 친구는 극한값이 얼마다? 3이다. 그럼 확실하게 x로 나누어져 있기만 하면 얘는 뭐로 수렴한다는 걸 알아? 3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얘를 뭐해? 식변형을 해요. 어떻게 한다? 위아래를 x로 나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너는 x분의 fx가 되고 너는 누가 되고? 4가 되고 너는 뭐가 돼? x분의 fx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눠보니까 0으로 보내면 얘는 3으로 수렴해? 너는 4로 수렴해? 너는 각각 누구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하지. 그럼 무슨 성질 사용 가능함? 기본 성질 가능해진다고. 그러니까 얘를 x를 0으로 보내주면 얘는 여기 3? 여기도 3?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분의 6으로 갑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다는 거야. 약간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변형을 하는 케이스는 뭐가 안 되면?
수렴하지 않으면인데 그런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요거까지 한번 봐봐. 자, 두 번째. fx가 무한대로 가면 f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대용이라고 나한테 줬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나한테 극한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에 2fx 플러스 3 여기는 3fx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친구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fx는 뭐하고 있어? 한없이 커지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통째로 생겨먹은 아이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야. 그치?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조금 한번 봐볼게. 얘들아, 이런 거 한번 느낌 봐봐. 과자가 3개가 있었어요. 좀 유치한 비유긴 한데 100명이 나누어 먹었다고 칩시다. 하나로 할까? 자! 근데 이거를 10,000명이 나눠 먹어요. 이거를 100만 명이 나눠 먹어요. 느낌 약간 이해돼?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분자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분모가 계속 커지면 이 값은 점점점 누구한테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약간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약간 좀 직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써. 무한대분의 무슨 꼴은? 상수꼴은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 약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 식 자체로 조금 그래프 없이 하나 좀 정리를 해두시면 편해요. 뭐 이건 뭐 3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도 당연히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봐봅시다. fx는 어디로 가고 있고요?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얘는 fx고 얘는 3을 더했고 fx고 얘는 4인데 이거 극한값이 기본 성질을 써먹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데? 수렴하는데 얘네들은 수렴해 안 해? 안 해. 그럼 기본 성질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식변형 한다고. 그치?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식변형을 하냐? 라고 하면 발산하는 누구로? fx로 식을 뭐 해준다? 통째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얘를 fx로 나누면 2 그리고 얘는 fx분의 누구? 3. 너는 3. 너는 누구분의? fx분의 4 이렇게 쓴 다음에 x를 누구로 보내버려?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가요? 해보니까 너는 누구로 가? 2로. 너는 3으로 가. 너는 누구로 갈까? 0으로 가겠죠? 무한대분의 누구 꼴? 상수꼴은 어디로 간다고? 0. 너도 어디로 가? 0 이렇게 간다고. 되지? 그러니까 아하 너는 누구로 가겠다? 3분의 2로 가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렴하면 기본 성질 쓸 수 있는데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식을 변형해서 쓸 수가 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 이제 문제 풀면 돼요. 띠로리로리로리 x 플러스 1 fx가 예를 들어서 2예요. 요렇게 줬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걸 가지고서 x가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의 fx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치? 물론 요거는 사실 야매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런 문제기는 한데 그냥 연습삼아 식변형 연습삼아 한 번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봅시다. 자, 봐봐. fx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앞에 누가 있으면 x 플러스 1이 있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누구인 걸 알아요? 2인 걸 알아요. 그쵸? 근데 요 fx 옆에 x 플러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야? x 플러스 1을 빌려오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되죠? 그럼 빌려오고 다시 뭐 해주고 갚아주면 원래 fx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는 fx에 누가 곱해져 있다? x제곱 플러스 3이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x를 어디로 보내버려? 1로 보내버려. 됐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극한값이 얘 어떻게 돼요? 다항함수니까 4로 수렴해요. 얘 어떻게 돼요? 2로 수렴해요. 그지? 얘 어떻게 돼요? 2로 수렴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극한값은 누구로? 4로 수렴해요.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뭐 하는 형태로? 수렴하는 형태로 식변형을 한다. 되지? 쌤, 이제 여기서 하나 이렇게 살짝 얹으면 오늘 개념은 끝이에요. 이제 문제만 풀면 돼.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까도 마지막에 그랬는데 그치? 근데 이게는 했던 거야. 살짝 얹는 거라. 요게 3이 안 맞지?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헷갈리는 표현 하나 보여줄 건데 밑에 이런 거 한번 써볼게.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a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려고 해. 오케이? 자, 이 두 개를 좀 비교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이제 다 한 거야. 봐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얼마야 지금? 3. 됐지? 자,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어디로 가? a로 가.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 x-a분의 얘는 뭐야? fx-a야. 그치? 약간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여기 막 뭐라고 쓰고 싶지 막. 아닌가? 이거 뭐 같아? 설마 4 이건 아니잖아. 그치? 갑자기 여기서 4가 떠오르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이거 뭐 같아? 3 같아. 그치? 근데 왜 3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좀 기술인 거니까 좀 이해를 해봐. 얘는 fx의 x자리에 뭐라고 써 있어? x라고 써 있지. 얘는 뭐라고 써 있어? x-a라고 써 있지. 그럼 이 두 개를 같은 형태로 보기 위해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치환이라는 도구가 있어. 맨날 하는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얘를 뭐로 치환한다? t로 이렇게 치환을 하려고 해. 자, 그럼 t로 이렇게 치환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f 뭐로 바뀌어? t로 바뀌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t로 바뀌어. 그치? 그리고 나서 x가 지금 누구로 간대? a로 간대. 그럼 x가 누구로 가? a로 가. 그러면 t는 누구한테 갈까? 0한테 가겠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야? t가 누구한테 가요? 0한테 가요.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아하, 이거랑 이거랑 사실 무슨 식? 같은 식. 극한값은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지금 다 했거든요. 개념은 원래 이때 딱 PPT 보면서 촥촥촥 답만 내면 좀 깔끔한데 오늘은 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건드려 보죠 뭐. 자, 65번 72번 79번 이게 이제 대표 문항들인데 원래 제가 지금 풀어주려고 했던 문제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아 뭐야 좀 안되네 하면 제가 한번 하나씩 더 풀어줄게요. 좋아요. 됐어. 아니 저거 뭐 볼만하냐 저거 뭐. 완전 배터리가 가버렸네. 자, 아무튼 자, 다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개가 뭐 하는데? 수렴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야 이러는데 지금 사실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이거를 그냥 뭐라고 봐도 괜찮은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극한값의 합수로 볼 수 있다. 기본 성질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수렴하기만 하면 너하고 너를 곱한 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 알파 베타의 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알파와 베타의 값인데 이거 두 개 나오지 않니? 이거는 합해서 3이고 곱해서 1인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쵸? 조건이 있어야죠. 알파가 뭐보다 크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누구만 된다? 요거만 된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됐어. 네가 2야? 네가 1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알파니까 얼마? 2. 얘가 베타니까 얼마? 1. 그래서 너는 1분의 4. 그래서 극한값은 4.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뭐 괜찮죠? 제가 너무 암산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 정도 괜찮지? 합이 3이고 곱이 2인 거는 2, 1 되잖아? 대칭형 1, 2도 되고 1도 된다. 자, 75번. 자, 75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의 극한값이 9예요. 이렇게 지금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의 극한값이 3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지? 근데 이제 나는 아직 수트를 거의 처음 봐.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신기하게 생겼네. 이럴 거고. 이제 공부를 한번 했던 친구들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이죠?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지?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막 G'1 뭐 이런 거 괜찮아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뭐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fx의 극한값은 내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모르지만 누구까지 같이 있다면 x제곱 빼기 1까지 같이 있다면 그 아이의 극한값이 9라는 건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gx의 극한값 몰라요. 그죠? 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다면 x-1과 함께 있다면 나는 누구라는 걸 알아? 3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 아이를 뭐 해야 돼? 극한값을 구하려면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 식변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fx 혼자만 있으면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싶은데 누가 같이 있어주면 x제곱 빼기 1이 같이 있어주면 나 이제 알 것 같아가 되니까 이걸 빌려주고 뭐 해준다? 갚아준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gx 혼자만 있으면 나 지금 극한값 모를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여기에 누구까지 같이 있으면 x-1까지 같이 있으면 극한값이 누가로 막 보여? 3으로 막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빌려주고 다시 뭐 해준다? 갚아준다.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리고 나서 x를 누구한테 보내버려? 1한테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라. 이거 어떻게 돼요? 9로 수렴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돼요?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누구로 수렴해요? 9로 수렴해요. 너는 이거를 뒤집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요?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까? 약분되면 뭐가 돼? x 플러스 1. 그럼 이거는 1로 보내면 누구로 가? 2로 가. 그러니까 곱하기 2 되니까 극한값은 누구로 갈 거다? 6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식변형 느낌 괜찮아요? 자, 요 83번까지 한번 띠용. 좀 약간 이제 거의 다 끝이야. 지금 몇 분이야? 52분? 3분 정도 된 것 같은데? 51분? 시계를 보면서 저걸 보고 있어. 그럼 시계 왜 차는 거야? 그래? 자, 갑시다. 진짜 바보 같다, 그치? 시계를 차고 저걸 이렇게 보고 있네. 자, 얘도 한번 보실게요. 이 친구의 극한값이 4인데 이 친구의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준다고. 근데 이제 약간 이거 나중에 한번 완전 트레이닝 한번 할 건데 오늘은 그래도 처음이고 기본 성질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봐봐. 얘가 fx의 누구야? x 이렇게 생겼다고. 그치? 근데 얘는 뭐라고 써있어? f의 x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 x-2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얘를 바꾸기보단 얘를 바꾸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치? 그런데 그런 걸 바꿀 때 쓰는 게 누구다? 치환. 그러니까 x-2를 누구로? t로 이렇게 쓱 하고 치환을 해주면 x를 누구로 보낼 때? 2로 보낼 때 t는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으로 간다.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f 뭐라고 쓰면 되고 t 이렇게 쓰면 되고 요 아래에 있는 식을 좀 보시면 얘는 x 곱하기 뭐야? x-2인데 얘를 뭐로 바꿀 수가 있어? t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럼 x는 어떡하죠? 어떻게 그냥 넘기면 되지 뭐. t 플러스 누구? 2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구한 게 뭐라고 준 거야 나한테? 4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t가 0으로 가면 이 노란색 부분이 누구한테 가? 2분의 1 이렇게 가죠? 그러면 너분의 너는 누구로 가겠어? 8 돼요? 그러니까 너의 극한값은 누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다들? 어때? 좀 반응이 동이 잘 잤어? 아까 완전 기절했던데? 지금 좀 끝에 잘 들었어? 동이 괜찮아요? 민규는? 어려워요? 그치, 어려워 보이는데. 자, 공지사항. 오늘 독특합니다. 식변형에서 약간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이건 좀 따로 뭐 하나를 좀 배워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간다. 일단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A로 가는데 이 친구의 뭐 하나씩 뭐 상관없습니다. 뭐 무한대로 간다 칩시다. 얘가 무한대로 갔더니 fx의 극한값은 뭐하다? 한없이 커진다. 뭐 이런 상태로 하나 줬고요. 두 번째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다 라고 하는 이 친구의 극한값이 예를 들어 3이다 이렇게 하나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나한테 하나 이렇게 슉 던져주고서 나한테 뭐라고 주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하나와 gx 두 개 더한 거 fx 하나와 gx 세 개 뺀 거 여기 두 개로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한번 줬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누구하고? fx하고 누구를 줬다? fx 빼기 gx를 줬는데 이 두 개의 극한값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됐죠? 아 뭐야 되게 좀 머리가 아프다 그죠? 왜? 일단 첫 번째는 기본 성질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수렴하는 두 개가 필요해요. 그쵸? 그런데 얘는 fx가 수렴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함부로 기본 성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뭐야? 나는 gx가 필요한데 얘는 뭐 이상하게 생긴 fx, gx를 나한테 갖다 줬다? 그럼 이러면 난 또 이거 가지고 gx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약간 난관에 펼쳐져 있을 때 뭔가 하나의 아이디어 그게 뭐냐면 치환인데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일단 여기서 배워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일단 나한테는 함수가 누가 있다? fx가 있다.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비록 발산하긴 하지만 이 친구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잖아. 맞지? fx는 한없이 커지고 있어. 이거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만 보고 gx가 어떤 애인지는 알아? 라고 하면 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싸리 그러면 이 뭉탱이를 이름을 새로 줘서 얘 이름을 hx라고 줍니다. 그럼 너의 이름을 hx라고 주는 게 사실은 치환인데 걔를 hx라고 이렇게 뭐하는 순간? 치환하는 순간 그러면 hx의 극한값은 뭐다? 3이다 라는 식으로 뭐 할 수 있게 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 두 번째, 실제로 이 관계식에서 보면 내가 궁금해하는 건 gx거든요. 이 gx, 그죠? 그런데 이 gx에 관해서 이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gx를 넘기고 hx를 다시 넘겨서 gx는 fx 빼기보다 hx다 라는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gx가 어떤 친구인지 분명히 나는 몰랐는데 그 몰랐던 친구를 아는 함수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라는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fx는 한없이 커진다고 알고 있잖아. hx는 3으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지. 그러니까 몰랐던 함수를 아는 함수 두 개로 뭐 할 수 있게 돼? 표현할 수 있게 돼. 이게 뭐야? 치환해서 가능해졌다 이 얘기야. 됐을까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fx는 그대로 뭐라고 쓰고? fx라고 쓰고 이 gx는 얘를 몇 배 하면 되니까? 2배 하면 되니까 2배 해서 더하면 빼기 몇 x? hx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fx에 얘는 빼기 몇 x? 3gx?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한 거랑 얘를 더해주면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한 거는 플러스 3 hx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 아 여기 2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가능해져? 식변형이 가능해지니까 아 여기에 있는 함수들은 다 일단 내가 뭘 알아? 정체를 아는 친구들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 얘도 한없이 커지는 상태 얘는 어디로? 3으로 두 개가 수렴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뭔가 좀 아쉬워. 뭐가 아쉽냐? 전체가 다 수렴하면 이거 극한값이 바로 나올 텐데 근데 얘네 둘은 뭐하고? 발산하고 얘네들만 뭐하고 있다? 수렴하고 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우긴 했는데 위아래가 한없이 커질 때 어떻게 한다? 식변형을 발산하는 식으로 나눈다. 위아래를. 그러니까 얘를 fx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되고? 3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fx분의 누가 돼? hx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플러스 3 곱하기 fx분의 뭐가 된다? hx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이것도 기억나야 되는데 얘 봐봐 얘 fx는 어떻게 돼? 한없이 커져. 그리고 hx는 어디로 가? 3으로 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0으로 간다. 이거 기억나죠?
상수인데 얘가 한없이 커지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없이 커지는 거분에 상수하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1, 얘네들은 3으로 가는 거니까 아하, 얘의 극한값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본 성질에 의해 마이너스 1분의 3, 즉 마3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약간 이해될까요? 됐어? 자, 이런 유형으로 우리가 약간 응용 예제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조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 두 개만 좀 풀어볼까 봐. 86, 87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 예제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어서 오늘 좀 새로 쫙쫙 나가보도록